안녕하세요. ONTV입니다. 자, 오늘 날이 너무 좋은 날인데요. 요 며칠간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식물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춘난 EV 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우리가 춘난 노화라는 것은 이제 생체 시계라고 그러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ONTV 이 종목의 ONTV와 그리고 어초TV라는 두 채널을 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는데요. 어초TV는 자연 환경 생태, 그다음에 우리 식물 중에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약용식물, 뭐 나물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제가 해오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밑에 보면은 해시태그를 쭉 달아놓는데 제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거기를 타치하면 그쪽으로 넘어가서 제 채널을 또 보실 수 있어요. 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함께 봐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뭐 동물, 그리고 식물, 모든 그런 것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일정 기간 수명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이제 보통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25세를 기점으로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그런답니다. 우리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보통 뭐 40을 기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는 생체 전체적인 반응을 얘기한 것 같고요. 보통 우리 사람의 수명이요, 12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설계가 됐다니까 좀 이상한데, 그렇게까지 이 인체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환경이나 뭐 관리, 이제 가장 요즘 중요한 스트레스, 그리고 또 뭐 음주, 흡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노화가 빨리 진행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뭐 주름살, 검버섯. 젊었을 때는 분명히 상처가 나도 빨리 아물고 또 피로를 느껴도 빨리 또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서서히 어느 시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지는 못하지만 그게 25세 때부터 서서히, 물론 사람 간 차이가 있대요. 있지만 평균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죠. 뭐 병원에서도 또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건강 보조식품이나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요인들을 찾아서 자꾸 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명도 굉장히 기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뭐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반려동물도 전에는 강아지를 키워보면 12년 전후로 이게 보면은 죽어요. 자연사 합니다. 반면에 요즘은 심지어는 반려동물인 강아지 개도 15년 이상 살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확실히 환경이나 주변 여건을 좀 더 개선을 하면 그만큼 기대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난초도 생체 시계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언제 뭐 잎을 펼치고 광합성을 할지, 그리고 또 언제 꽃을 필지, 그리고 언제 질지, 이런 것들이 노화 유전자 발현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식물의 뭐 일주기라 하는데요. 시계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식물 노화 핵심 유전자인 이거를 그 학자가 이제 이걸 밝혀낸 사람이 2009년도인가요? 그거를 그 논문을 발표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오래 살아. 이게 처음에 저는 그걸 읽어봤을 때 이게 뭐지? 원래 이런 물질이 있나 그랬더니 이거는 그 연구한 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명을 줬더라고요. 그 오래 살아라고 져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래 살아라 이 뜻입니다. 예, 그렇게 그러한 발현 물질을 직간접적으로 이게 조절을 해도 결국 EV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밝혀낸 거고 그로 인해서 언제쯤 그러면 이 춘난 같은 경우는 언제쯤 그러냐? 물론 춘난뿐만 아니라 그런 그 어떤 그 흐름의 메커니즘이 그 노화가 진행되고 이런 메커니즘은 결국은 지구가 이 자전을 하잖아요. 하루 24시간. 그리고 언제가 아침이고 언제가 저녁이고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낮에 비타민 D 합성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다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쉬고 이런 그 리듬이 있는데 얘네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 그 활성화되는 시간이 해 뜨고 뭐 해 뜨기 전후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해, 음, 해가 뜨고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후에 집중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시간 동안 그때가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생체 시계 회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춘난에서도 그게 분명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우리 한번 직접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는 그걸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엊그제 제가 자생지를 갔었는데요. 그 전라북도 해안 쪽을 탔다라고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100촉이 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춘난 여건에 가장 아주 잘 맞았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잘 맞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촉수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나왔던 우리가 보통 신화가 하나 나오면 정상적으로 이 신화가 살 수 있는 기간이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난실은 그 환경을 못 맞춰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명이 짧다는 뜻이죠. 증식을 할 때 그걸 조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빗나가서 얘기를 하면 최근에 난초들이 급격히 많이 늘려서 나왔던 일들이 있었죠. 그 뭐 인큐베이터니 뭐 다모작이니 산모작이니 이런 얘기들 바로 그 부분을 이해를 한 분들이 그거를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뭐 가격 안정을 교란했다 또는 그게 일반 식물 또 난실에서 적응을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리듬을 그거를 그 나쁜 그 결과를 뺀 나머지를 갖고 그 자체만 갖고 얘기한다면 식물이 빨리 그 증식도 시킬 수 있고 또 그 잎이 노화를 늦춰서 그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이 난실에서 어떻게 하면 더 늦출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그런 자생지에서 봤듯이 100여 촉을 되더라 뒤에 노화가 훨씬 늦고 오래 갈 수 있느냐, 거기에는 환경을 맞춰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 이 주변 환경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특히 봄에 지금 그 제가 계속 3차, 4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었던 바로 냉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식물이 이 세포가 오래 살 수 있게끔 유지해주는 요건 조성은 뭐냐? 그러면 요건 조성 이전에 애들한테 이 아이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이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봄에 일찍 건조한 것,
일교차, 건조한 바람이 일교차 딱 들어오면 얘들이 막 그 아침에 사람으로 말하면은 뭘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막 그 먹어서 몸에 그 축적을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거를 아침 일찍 얘네들이 해요. 그게 해가 뜨고 뜨기 뭐 바로 시작한다는 분들도 있고 1시간 후부터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직접 그거를 느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전후를 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때 환경을 얘네들한테 불필요한 환경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을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첫째, 냉해를 받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제때 광합성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원활한 윤활을 공급해 주는 거, 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보조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얘들을 생체를 활성화를 좀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가지고 노화를 늦추는 겁니다. 예, 노화를 방지하라는 말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약간 늦춰줌으로 인해서 왜 그럴까요? 그것도 입을 오래 갖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신화를 그 튼튼하게 바꾸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조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전 시간에도 제가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화학 비료라고 표현하지만 무기질 비료를 얘들이 일하는데 피로감을 덜 느끼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침 그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해가 뜨고 1시간. 그러면은 지금은 해가 뜨고 제가 2시간 넘게 지났는데요. 제가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해가 뜨고 그 준비 과정과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분모해 주는 과정, 이런 것까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자, 그러면 어떤 걸로 얘네들을 그 시간을 맞춰서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침 해가 뜨고 바로 분무를 해주는 건데요. 무기물이라 그랬죠. 무기질 비료를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그거를 여기서 좀 보여드리면, 아이고, 여기가 좀 지저분해 가지고요, 정리를 좀 해서 이거를 또 상표를 드러냈더니요, 아이고, 이게 또 광고 부적절로 나와서 제가 노란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가 안 보여야 되는데 하여튼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도 찍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뒷면으로 돌려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모르게. 그러면은 제가 그 지적을 받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 제가 이렇게 놨는데요. 자, 이 세 가지가 저한테 유기질 비료입니다. 자, 뭔지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피터스고요. 두 번째는 하이포넥스, 세 번째는 다이나그로입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 뒤에 이 분무기를 저는 이용을 합니다. 이 분무기는 이렇게 생긴 거, 전동 분무기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좀 편리해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를 또 회사까지 물어보세요. 저는 그것까지는 뭐고, 인터넷으로 저도 이제 그 서핑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찾아낸 거니까. 자, 요거를 이걸로 쓰는 이유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주 굉장히 미세 분무가 됩니다. 이렇게 아주 이 소리가 크다고 참 얘기한 분도 있어요. 굉장히 미세 분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난입에 뒤에까지 전부 다 앞뒤로 흠뻑 맞을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데요. 자, 보통 아침에 2100, 여기서 다이나그로나 하이퍼넥스는 2100까지 가능합니다. 조금 내가 좀 비료를 많이 한다 그러면 4100 가능하고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물론 얘들 스스로가요, 이 질소질을 끌어들입니다. 예, 스스로 필요한 양을 입에서도 끌어들이고 또 뿌리에서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지만 이거를 보조적으로 했을 때 분명히 노대가 늦게 납니다. 예, 그거는 저 실험을 통해서 저도 알았고요. 이런 방법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피터스는 4000에서 8000배 정도 좀 더 묽게 하는 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화를 늦춰서 신화를
좀 더 튼튼하게 받고, 그리고 확실히 노화가 진행이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감기도 잘 걸리고 다른 질병, 뭐 예를 들어 뭐 위나 대장에 염증이 생기면 잘 낫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공통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가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얘네들도 그 시점이 바로 해 뜨고 1시간 후에서 3시간까지가 가장 적당하더라. 그러면 언제 줘야 되느냐? 해 뜨고 바로 시작을 해서 1시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정리를 해보면요. 춘난 난입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아까 그 어떤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구하신 분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물질도 찾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언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노화가 촉진되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춘난에서는 그걸 사람 또는 뭐 동물이나 식물 말고 식물에서 난초에서는 아침 일찍, 자, 환경을 맞춰주면 더 좋지만 그게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러한 방법, 보조적으로 무기질을 주어서 아침 일찍 주어가지고 얘네들 노화를 늦추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차곡차곡 정리가 돼서 이렇게 딱딱딱딱 머리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냉해가 왔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이번에 특히 심하죠. 온도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자, 저런 것도 어느 정도 제어가 돼요. 그런 역할로. 자, 이번 시간에는 춘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겁니다. 계속해서 최대한 이제는 조금씩 늦춰지겠죠. 올릴 내용들이 조금씩 줄어들으니까 또는 하루 건너서도 가고, 또 다른 거를 뭐 제가 다른 식물을 소개해서도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O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